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학습을 통해 영어 활용에 도움을 드리는 최쌤의 영어 꿀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서문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O형식 구조와 동사 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O형식 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목적 보어로서 목적어 뒤에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 보어가 이제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명사가 오니까 명사 두 개가 오죠. 이런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과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내용상 다릅니다.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이니까 다른 것이고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보호에 올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명사, 명사구 또는 형용사, 형용사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내용상 주어와 주격보호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He made me sad 하면은 형용사가 me 뒤에 왔죠. 목적 보호죠. 근데 me sad는 다시 말하면 내용상 I was sad. 내가 슬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내가 슬펐다. 주어 보호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He made her a doctor. her하고 a doctor는 내용상 같죠. 그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게 간목, 직목이 아니고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she became a doctor. 그녀가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주어와 주격 보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목적 보호에는 분사, 분사구 또는 부정사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도 하는데 우선 준동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볼까요?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먼저 배워보면 준동사란 비정형 동사 앞에서 배웠죠. 동사의 원형, 현재 분사형 ing가 붙은 그 다음에 ed가 붙은 과거 분사형 이 세 가지를 동사의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비정형 동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형태로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일반적으로 붙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동사구가 목적보호로 쓰이면 목적어, 목적보호는 의미상 주어, 동사 관계가 됩니다. 아까 1번에서 봤던 목적보호에 명사구나 형용사가 쓰이면 주어랑 보호의 관계였죠. 근데 이번에 분사나 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올 때는 주어, 동사 관계가 의미상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분사가 목적 보호로 오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She kept me waiting for an hour. 그녀는 나를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다. me, 내가 waiting, 기다렸다는 얘기죠. I was waiting for an hour.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She left her baby crying. 그녀는 그녀의 아기가 crying, 울도록 left, 내버려 두었다. 뭐 leave가 떠나다 의미도 있지만 내버려 두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her baby가 crying 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ve got my laptop working again. 나는 내 노트북을 다시 작동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내 노트북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y laptop이 working 하는 겁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she caught him speaking ill of her. 그가 그녀에 대해서 욕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catch, ing 하면 이제 어떤 현장을 잡다, 목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죠. 그가
그녀를 욕하는 거니까 he spoke ill of her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 목적보는 주어 동사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다음 예문을 보시면 Can you get your work done within 2 days? 2일 이내에 일 다 해낼 수 있겠니? 그럼 목적어 your work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분사 done을 쓴 겁니다. 그리고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너의 행운을 빌어줄게. Keep one's fingers crossed 하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행운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가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crossed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니까 과거분사가 쓰였습니다. 이번엔 부정사구가 목적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He allowed me to drive his car. 그는 허락했다. 내가 그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를 뭐 하지 말고 주어 동사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목적어 목적보호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He allowed me to drive his car. 그는 허락했다. 내가 그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그렇겠죠.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 have asked one of my friends to pick me up. 나는 부탁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좀 픽업, 공항이나 어느 데서 좀 태워가라고, 차를 태워가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예문 He begged me to take charge of his team. 그는 간청했다. 내가 take charge of는 이제 어떤 책임이나 뭐를 떠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팀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I want you to come to the party. 예, 많이 쓰는 표현이죠. want A to B. I want you 블러블러블러. 그래서 나는 원한다. 당신이 파티에 오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야, 네가 파티에 왔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 보호에 오는 구문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또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부정사구를 목적 보호로 가지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죠. allow, ask, beg, cause, encourage, expect, forbid, force. 다음에 instruct, need, order, permit, persuade, remind, require, teach, tell, urge, want, warn 등인데 이 위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allow 같으면 allow A to B, ask면 ask A to B, want면 want A to B 이런 식으로 보호 부분까지 함께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영어 표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특수한 오형식 동사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형식에서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분사나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왔었죠. 그것 말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라고 해서 특수하게 원형부정사,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이죠. 원형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쓰이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특수한 것을 우리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란 1번에 보시면 주어가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사역동사는 주어가 목적어의 상태가 되도록 시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각동사부터 알아보면 자, 지각동사는 예문을 보시죠. I saw a man break into the house. I saw a man 다음에 to break 아니죠. 그냥 break into 동사 원형 부정사로 써야 맞습니다. 그 밑에처럼 I saw a man to break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정사가 와야 한다면 지각 동사가 쓰인 오형식 문장에서는 원형으로 와야 됩니다. to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문처럼 I felt a shadow approaching me.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사는 뭐 to가 붙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상으로 능동이나 진행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현재 분사를 쓰면 됩니다. 나는 그림자 하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예문 보시면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내 이름이 내 뒤에서 불리는 것을 들었다. 내 이름은 불려줘야 되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 분사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 뒤에 오는 목적보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목적어와 목적보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와 목적보가 주어 동사 관계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아니면 진행이냐 완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쓰이는 지각 동사의 종류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거 다 외워놔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관찰하다 뭐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죠. see, watch, look at, behold. behold 보다입니다. 이거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observe 관찰하다 보다. 그다음에 지각하거나 느끼는 그 전에 듣다. hear, listen to. 그다음에 지각하거나 느끼는다. perceive 지각하다, feel 느끼다. 그다음에 notice 알아차리다. 이렇게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지각 동사로 오형식에 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역 동사는 주어가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시키거나 또는 뭐뭐 당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역 동사는 편의상 1, 2, 3,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원론적인 의미, 정확한 의미의 사역 동사는 1그룹에 해당되는 동사 let, make, have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의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let은 시키다, 허락하다, make 뭐뭐하도록 만들다, have 뭐뭐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전부 다 let, make,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와 뒤에 오는 목적보호가 능동의 관계이면 원형 부정사, 즉 to가 없는 부정사, 동사 원형이죠. 수동의 관계이면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I made him do the work. 자, to가 없죠. 나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I made the work done by him. 자, work가 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워커는 그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일이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같은 뜻입니다. 목적어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능동, 수동이 바뀌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쓰느냐가 차이가 나죠. 다음 세 번째 예문 보시면 He let me go. let go라는 것은 가도록 허락하다. 다시 말해서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He let me go.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석방해 주었다. 풀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예문 They had me search the house. 그들은 내가 그 집을 search, 수색하도록 시켰다. 만약에 집이 목적으로 온다면 다음 예문처럼 They had the house searched by me. 나에 의해서 그 집은 수색이 되는 거죠. 되도록 시켰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자, 이게 썸네일에 나왔던 거죠. I want you to leave. want는 오형식에서 목적보호의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나는 네가 떠나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올 수 없죠. You made me to come 하면 틀리고 you made me come 해야 맞습니다. 네가 나 여기 오라 그랬잖아. 오도록 만들었잖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의미의 그 let, make, have 세 개의 사역 동사고 이 중에서 have 동사는 사역 동사인데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의미인데 이때는 용납이나 묵인을 나타내거나 또는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것은 주로 그 문어체에서 많이 씁니다. 즉 글 쓸 때. 자, 예문을 보실까요? I won't have my son marrying her. 이때는 용납이나 묵인이죠. 나는 have my son marrying her. 내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키다가 아니죠. 두 번째 예문 I will have you all speaking English well. 나는 니들 모두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 they have 용법은 흔히 쓰이는 용법은 아니지만 가끔씩 글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에 속하는 사역동사는 우리가 보통 준사역동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동사 help입니다. help. help는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가 능동관계가 올 때는 원형 부정사나 to 부정사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동관계이면 과거 분사가 되죠. 근데 얘는 뜻이 시키다가 아니라 도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동사 모양을 갖추니까 사역동사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조만 잘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I will help you raise fund. raise fund라는 것은 모금하다입니다. 기금을 모금하다. 펀드가 자금이나 기금이죠. 그래서 raise는 뭐 키우다 또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기금을 모으다, 즉 모금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모금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 자리에 오면 직접적인 도움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I will help you to raise the baby. 나는 당신이 아기를 양육하는 것, 아기 키우는 걸 도와줄게.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오면 help는 주로 간접적인 도움을 나타낼 때 씁니다. 세 번째 예문 The project helped India economically secured.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인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즉 인도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그룹에 속하는 사역동사는 get입니다. 근데 얘는 get은 시키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get A to B처럼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에 옵니다. 물론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get 동사는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의미상 사역동사와 같은 역할, 시키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He got me to review the materials. 그는 내가 materials, 그 자료들을 review, 검토하도록 시켰다. 이거 1그룹에 해당하는 사역동사를 바꾸면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He had me review the materials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문 They got him involved in a quarrel. 그들은 그가 논쟁에 말싸움에 휘말리도록 했다. 다시 바꾸면 괄호 안에처럼 They had him involved in a quarrel. 뭐 수동관계니까 이제 과거 분사가 왔죠. 그래서 이 3그룹의 사역동사 get은 1그룹의 사역동사 have로 바꾸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채쌤의 영꿀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짧은 시리즈물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